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2도 1027위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1. 범인 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친족의 의미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였으나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혼인 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에 자연적 혈연 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151조 제2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본인, 죄를 범한 자와 범인 도피 행위를 한 자, 행위자, 범인 도피 행위를 한 자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다. 입법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을 통해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한하여만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법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인데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처벌, 불처벌의 결과는 오롯이 친족 또는 동거 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구체적, 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따져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 유무에 따라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유추 적용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가 명확하게 설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유추 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생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에 자연적 혈연 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2도 10688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고 한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법적 성격,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 및 이때 성적 욕망의 내용,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 및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입법 목적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풍속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갑, 남, 26세, 피해자 갑과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시비를 걸다가 갑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을 당하게 되자 갑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니엠이 너무 쪼여, 너무 잘 빠렁, 니엠이 토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엠이 강간하고 토막냄,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같은 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같은 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3도 7199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갑, 여 29세 피해자 갑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네 이응미가 입으로 봉사하는 거 보고 네 이응비는 지금 네 이응미가 내 주니어 빠는 거 관전 중이셔. 네 이응미 몸매 관리 좀 하라 해. 그게 더 흥분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같은 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같은 법 위반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4도 12324 판결 사건명 군인 등 강제추행 변경된 죄명 군인 등 준강제추행 미수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3. 중대장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 소대장인 피해자 갑이 실제로는 한거불능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님에도 취기로 잠들어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갑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만을 들어 갑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